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겨울 날씨답습니다. 아주 오지게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걸어오는데 막 무릎이 시립니다. 무릎이 시리니까 콧물이 비실비실 납니다. 감기 몸살이 걸려서만 콧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릎이 차가워도 콧물일 증상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콧물만 나고 할 때는 무릎을 따뜻하게 하면 금방 콧물이 사라집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병이 왜 생기고 어떻게 고쳐야 되냐요? 딱 질문합니다.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질병에 관한 이야기 수없이 했어요. 근데 질병이 왜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이런 이야기, 또 어떻게 고쳐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실천 안 해서 못 고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날카롭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의학자, 아주 유명한 의학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이 파스테르, 또 한 사람은 클로드 베르나르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리고 의학자로서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양반이에요. 그런데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는 이 병 발생을 병균이 몸에 들어와서 감염 시에 병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병원균을 사멸하면 병이 고쳐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필요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친한 친구인 클로드 베르나르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병은 우리 몸 내부의 환경 문제다. 즉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우리 몸 안의 균형이 깨질 때 감염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당시 면역력 개념이 없었지만 아마 지금 얘기로는 아마 면역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 그 서양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세균들의 불균형, 또 동양의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통합해서 얘기하면 면역력 저하,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검진 결과나 또 병원에 가서 진료한 결과 간 기능이 저하돼서 간경화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얘기가 같은 거예요. 간경화가 어떤 균이 들어가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또 당뇨병이 뭐가 들어가 생긴 게 아니고, 암이 무슨 균이 들어가 생긴 게 아니고, 당뇨병, 고지혈증 마찬가지잖아요. 고지혈증도 무슨 고지혈 세포가 들어가서 고지혈증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로 이론이 별로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베르나르 이론이 더 맞다. 몸 내부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병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오히려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와 장 속에는 100여 종의 약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100조 이런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약 8대2 비율로 돼 있어서 그 비율이 깨지면 역시 병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몸 내부의 어떤 문제지,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서 이 세균총들의 배합 비율을 깨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파스테르 이론보다는 베르나르 이론이 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 점막 속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항상 상존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늘 감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가 내부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원균이 증가해서 감기가 생기고 다양한 폐병이 폐질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내부 환경의 문제, 이건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다. 즉
폐 기능이 저하되면 이 코와 연관된 이 반사구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코에 이런 차가움이 오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여기에 균이 증식이 돼서 찬 공기를 흡입하면서 폐 기능이 저하돼서 감기 몸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균이 들어온 것보다는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도 같은 이론입니다. 암세포. 아시겠어요? 외부에서 무슨 암세포가 들어와서 암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거는 암세포는 매일 몸에서 100만 개씩 생깁니다. 100만 개씩 생기고 100만 개가 또 죽어갑니다. 죽고 사멸하고 생성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암 걸린 건 아니잖아요.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면, 즉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면 암세포는 사멸되고 생성된다 할지라도 사멸되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체내 환경에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체내 환경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정상 체온인 36.5대 37.2도의 체온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러한 암세포,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몸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조화와 균형이 깨진 것으로 해서 발생하는 질환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주장했던 외부의 균이 들어와서 병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이론은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암세포가 뭐가 들어오는 거냐? 고혈압 세포가 있느냐? 고혈압 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뇨 균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이론이었을 뿐 지금은 이 이론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독감 유행 시에 어떤 아이는 독감이 걸리고 어떤 아이는 독감이 걸리지 않아요. 만약에 독감이 외부에 들어오는 그런 균이라면 전부 다 걸려야죠. 그런데 안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 그것은 이 면역력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체온이 정상 체온을 유지했기 때문에, 몸이 따뜻하면 이 균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면역력이 보강된다. 즉 정상 체온이 바로 면역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우르 박사는 체온 면역학이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강조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하나는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오래 보존되지만 한쪽에는 뭐예요? 못으로 찔러서 상처를 내면 이 내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과가 빨리 썩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양반은 서로 수많은 토론과 경쟁을 했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파스테르가 돈은 더 많이 벌었어요. 왜? 각각의 병균에 맞는 항생제를 이 사람은 개발했고 또 병원체에 맞는 백신을 개발한 것이 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내부 환경, 즉 영양이 불균형이 병이 발생한다, 운동 부족이요, 스트레스가 병 발생의 원인이요, 또 잠을 잘못 자는 이런 수면이 안 좋아도 병이 발생한다 하는 이런 생활 습관,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한다 하는 내용은 별로 신빙성, 신뢰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은 그냥 무시됐어요. 그 당시로는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병 발생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토론과 경쟁을 하면서 이 파스테르 이론이 점점 부상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돈을 이 양반은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파스테르가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르나르 당신이 한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세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야. 몸 내부 즉 환경의 부조화, 몸 내부의 불균형을 해서 병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놈은 한 놈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네 이론이 맞다. 그리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멋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냥 알면서도 끝까지 그냥 죽어버려요. 모르고도 죽고 알면서도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아주 잘못돼요. 국민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이러한
내용, 그래서 이 베르나르 당신 의견이 맞소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20세기로 돌아와서 프랑스계 미국인 미생물학자인 르네 듀보는 베르나르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운 나쁘게 외부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있던 병균들이 원인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몸속에서 무엇인가 모르게 방해를 해서 몸속의 균형이 깨지면 병균들이 들고 일어나서 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인가 방해해서 여기 음식물이 잘못 들어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의 세균총들의 배합 비율이 깨지는 겁니다. 이 나쁜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 체내가 알칼리화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죽은 음식을 먹으면 산성도가 높아져요. 산성도가 높아지면 유익균이 활동이 줄어들고 유익균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유해균이 더 증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8대2 비율에서 7과 3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다양한 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우리 몸의 균형을 깨는 가장 큰 원인이고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염기 부족이에요. 염기 부족. 이 염기가 부족하면 pH 농도 7.3에 7.45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게 산성 쪽으로 기울어요. 6,0로부터 7.35 밑으로 이런 거기에 여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염기 부족이 가장 크고 염기가 부족하다 보면 우리 몸은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정상 체온 유지를 곤란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짜게 먹어야 면역력을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근대 병리학의 창시자 루돌프 피로라는 사람은 병원체가 병의 원인이 아니다. 병원체는 자신들이 살아갈 서식지인 병든 조직을 찾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기가 오염물을 찾는 것이지 모기가 오염된 물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의미 깊은 이런 이야기고 깊은 통찰력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들을 정리하고 나서 현대 돌아와서 새로운 분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의학이 하나가 기능의학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생활습관병들, 만성질환들은 내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기능의학이에요. 되지도 않는 알약 하나에 무슨 병을 고친다고 얘기하고 있고 목숨 걸지 않도록 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만성질환들은 먹거리와 영양, 생활습관, 스트레스, 운동 같은 생활 환경부터 먼저 점검해야 이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먹거리는 어떤 것들이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살아있는 음식, 생식을 먹어라. 그래야 몸 안에 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유익균이 정상적인 8대2의 비율을 몸 안에 자동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음식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이 유해균이 점점 증식돼 유익균이 줄어요. 그래서 몸이 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한조결의 건강 원칙을 발을 따뜻하게 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이미 생긴 혈전들, 혈액순환 장애, 저체온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점들은 부항사율로 뽑아내라. 그 다음에 걸어라.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라.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내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래야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어라, 두한조결, 부항사열, 맨발로 걸어라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체내 세균총들의 균형 유지가 가능하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아시겠어요?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내부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자.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서 세균총의 조화를 이루자. 이것이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